12월 18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주 겨울답지 않은 날씨에 비까지 내리며 겨울 축제 준비에 차질을 빚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며 축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달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강원도 화천에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 점박이 무늬의 물고기들이 수조 가득 무리져 헤엄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의 주인공인 산천어입니다.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는 이렇게 한 마리당 0.3kg 숫자라 158톤이 준비됐습니다. 얼음 조각 광장에선 커다란 얼음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35kg짜리 얼음 덩어리 8,500개가 대형 산타 등 다양한 조각 작품으로 하나둘 만들어집니다. 我们还有室内最大的旋转滑梯，室内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축제장 곳곳을 영롱하게 수놓을 산천어 전등도 제작이 한창입니다. 만들어서 저하니까 부드심이 많지 뭐 이런 데 와서 있으면 이제 그래도 보탬이 많이 되니까 좋죠. 최근 포근한 날씨와 많은 비로 얼음 낚시터 조성에 애를 먹었지만 다시 찾아온 추위에 개막일 전까지 얼음을 25cm 두께까지 얼리는 건 무난할 전망입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고 얼음을 한 25cm 두껍게 얼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한파에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산천어 축제 준비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국산 키위 최대 주산지인 보성군이 농협유통과 협약을 맺으며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 속에 양질의 토양에서 자라는 키위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토실토실한 갈색 과실이 상자에서 우르르 쏟아집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굴러가며 곧바로 포장 용기로 들어갑니다. 농장에서 따온 이 키위는 찌그러지거나 상처난 것이 없는지 1차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보성에서 난 키위는 계란형에 가까운 키위가 많아 특등급 상품에 속합니다. 골드 같은 것도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아주 자신할 수 있어요. 보성 키위는 대한민국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11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성군에서는 풍부한 일조량과 양질의 토양을 바탕으로 국내 생산량의 20% 이상을 생산 중입니다. 오염이 없고 특히 이 지역에 공장지대가 없어가지고 공기가 맑고 물이 좋고 그런 지역이라 키 자체가 우선 좀 깨끗하다. 보성군은 지난달 세계 키위 산업 주산지인 뉴질랜드를 방문해 성장 비결과 마케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 유통과 납품 계약도 맺었습니다.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고품질의 이 키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군의 행정적인 지원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성군은 다양한 농특산물로 품목을 확대하고 교류 협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비싼 통행료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2달 전부터 통행료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기도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조개구이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영업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영종대교 통행료가 반값으로 줄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저희가 주말 대비 장사를 해보면 금, 토일 정도는 예전보다는 한 10% 정도 매출이 상승한 것 같아요. 지난 10월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영종도 주민이면 하루 한 차례 왕복 통행료도 무료입니다. 1년에 300만 원에 이르던 출퇴근 통행료 부담이 사라진 겁니다. 통행료가 무료화되고 나서는 경제적인 부담 감소, 주민들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이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느낌입니다. 통행료가 반값으로 줄면서 지난달 영종대교 통행량은 1년 전보다 30% 늘었습니다. 2025년 말부터는 인천대교 요금도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라 영종도의 교통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영종을 더 찾게 돼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는
오는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기 화성시가 시로 승격된 지 22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화성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로 특례시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구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동탄으로 이사온 이광재 씨가 100만 번째 시민입니다. 이 씨는 전기차를 받게 되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제가 100만 번째 화성 시민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병점에서 태어난 사내 아기는 100만 도시의 첫 출생 신고자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선물로 받은 쌀 100kg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다면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앞으로 화성시가 더 크고 더 살기 좋은 그런 희망. 지난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에 불과했던 화성시는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등 대기업 유치와 동탄 1, 2신도시 조성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화성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 1위며 평균 연령 또한 37세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또 경기도 내에서는 기업체가 가장 많고 지역 내 총생산도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50만, 200만까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내년까지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할 경우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이어 5번째로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기 용인시와 이천시가 반도체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도시는 반도체 관련 인프라를 함께 이용하고 교육기관 육성과 반도체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성 동탄과 용인 이동면을 잇는 도로를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원삼 클러스터와 남사 국가산단 중심의 용인 특례시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북 울진군은 올해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울진군은 이를 기반으로 한울 원전을 포함해 수소에너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인데 손병복 울진군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병복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수소를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지금 삼겠다는 건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수소 산업단지를 선정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는 대로 기후 변화에 관한 그 정부 간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IPCC에서. 그 2014년에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죠. 전 세계의 기후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이제 1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죠. 남아 있는 0.5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 온도 상승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 195개국이 이제 이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앞으로 그럼 기후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청정 수소인,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사용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각 EU를 비롯해서 각 주요국들이 탄소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정 수소를 만들어내는 데는 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 전기는 그 청정 수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만은 이게 가늘성이 있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청정 이 원자력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게 원자력 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진은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7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렇죠. 내년 초에 또 1기가 가동이 되면 8개 호기, 또 이제 앞으로 건조를 할 신한울 3, 4호기가 준공이 되면 10개의 호기가 가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기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자 이렇게 정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원전 보유 지역이다 보니까 이 장점을 예, 통해서 예,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다 이런 예. 말씀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국가산업단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조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저 후보지가 이제 금년도 3월 15일에 결정이 된 이후에 예. 5월 달에 사업 시행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 경상북도 지역에 또 국가산단 업체 간의 상생 협약이 있었습니다. 예. 경상북도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 11월 달에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가졌고요.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경상북도 또 LH공사 또 경북개발공사 해서 기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 3월 달까지는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과제를 보면은 네. 이제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울진에서 생산되는 원자력 전기를 바로 국가산단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직접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예. 개선을 하는 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이 부분도 예. 필요하다. 예. 이 부분을 꼭 개선을 해서 울진군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예.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앞으로 진행을 잘 예. 하시길 일단 바라고, 이게 사실 수소산업 이외에 농업이나 어업 그리고 임업도 있잖아요. 이 예, 부분 예. 발전의 활성화 방안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임업은 이제 자연 보존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임업에 돈이 될 수 있는 임업을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울진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예. 신성장 동력은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농업인, 어업인, 뭐 임업인 모두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농업을 예를 든다 하더라도 이 앞으로의 올 환경의 변화를 예측을 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에 예를 들면은 이 고령화 인구가 농업 인구 중에 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계화를 통해서 공동 영농화를 통해 이모작을 이제 추진을 하고, 그러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지 예. 또 이제 국비로 저희가 18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기농 복합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농산물이 보면은 이 한꺼번에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그 대형 저온 창고를 건조를 해서 여기에서 출하 시기를 조정을 해서 이제 예.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진군이 사실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니잖아요. 예.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통 개선 방안도 있을까요? 예, 교통 개선 방안은 예. 이러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 원자력 수소 산업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가지게 되면 예. 만약의 경우에 대피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러한 대피로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잘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 조만간에 저희가 고속도로 예. 또 철도 또 동서로는 36번 국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예. 그렇지만 관광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죠. 관광객 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꺼번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인근의 동해 바다를 찾는 예. 이러한 관광객들이 울진군으로 올 수 있는 차별화된 이 시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 수 있는 예. 이러한 준비, 사계절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오션 리조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도 추진을 하고 있고 예. 차별화된 시설, 울진만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시설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준비 중인 걸로 예. 잘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아까 주민들 고령화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실용적인 복지 정책도 마련 중이라고 들었어요. 예. 지금 복지 정책에는 예.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저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1%입니다. 네. 이런 고령 이분들이 건강하시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 어르신들이 청결하고 또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미용
부분, 그다음에 목욕비 이러한 예. 부분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월 7,000원씩 지원을 해서 자주 나와서 목욕도 예. 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게이트볼에서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예. 부분은 나중에 이 아파서 저희가 이 쓰는 이런 비용으로 보다는 예방을 하신 데 쓰기 위해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예,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울진은 그야말로 미래 성장 동력을 예. 수소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이 상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 1,000만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 업, 임업 이 각 분야가 환경에 적용해서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울진군을 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진군 잘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손병복 울진군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